저희는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죠?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예. 표정, 우리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그렇죠. 너무 밝으신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번 주에는 그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조금 좀 엄중하게 했지만 이게 좀 댓글을 읽어보니까 네. 이게 이런 상황일수록 너무 침체돼 있고 이러면은 또 그 투자자분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받아서 오늘은 네. 조금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해보려고 오늘 합니다. 안 그래도 시청자분이 오늘 네. 어떠시냐, 기분이 어떠시냐 물어보셨는데 아유 좋지 않죠 저는. 네. 좋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네. 밝은 기운이 좋게, 느껴집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럼 예.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아시아 증시, 비트코인, 금까지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에브리싱 폴링. 네. 네,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죠. 오늘 미국 증시에 여기 이후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모든 관련된 뭐 성장주 자산이든 뭐 증시든 아니면 뭐 비트코인, 금이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연동되어서 지금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정말 그러니까 약간 그 버블이 아니냐 약간 의심이 되는 국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태양만을 바라보고 이게 이제 지금 잘 될까 안 될까 이거에 따라서 그 증시 변동성이 너무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이죠. 예, 네. 모르죠.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뭔가 그 이제 매번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엔비디아는 원래 그 가이던스를 훨씬 뛰어넘는 게 그 국룰이지 약간 이런 거에서 계속 가이던스를 맞추는 쪽으로 지금 그 실제로 나오는 실적들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성장률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고 엔비디아의 GPU 실적이나 수요도 엄청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 천장 끝까지 하늘 끝까지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 엔비디아라는 나무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조금 의문을 품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차츰 이제 올라오다가 예. 결국에는 1등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지만 예. 이제 1등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고 또 왕관의 그렇죠. 무게를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좀 견고히 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을 제시할지가 이제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약세장 속에서 저희가 좀 호재도 찾아봐야 하고 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옥석 가리기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캐나다의 한 기업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해서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꼽히는 쇼피파이 예. 주목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캐나다의 대표 테크 기업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 이 기업은 그 해당 국가에서 엄청난 유망주인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해당 국가의 거래소와 같이 이제 듀얼 리스팅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국 내의 거래소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미국으로 건너가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쿠팡처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유망 기업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할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 현지의 은행이 뭐 로얄 뭐 뱅크 캐나다인가 아무튼 그런 쪽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뭐 카페24 비슷한 그러니까 좀 그 커머스를 이제 그 DIY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조금 판매자 위주의
어떤 좀 커머스 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좀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고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베이나 뭐 그런 조금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가면은 그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셀러들에게,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부과하는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광고로 떼가지 아니면은 그 상위 노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요구하도록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체 뭐 예를 들어 뭐 150달러에 팔면은 그 중에 뭐 50달러를 자기가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편취하는 약간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날강도 아니야?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뭐 그런 너의 고충을 다 이해해 줄게. 쉽게 너네들이 구성을 할 수 있어. 너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다 구성하고 알아서 판매해. 이런 그 굉장히 좀 쉬운 그리고 또 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예. 캐나다 기업인데 굉장히 또 이커머스의 하나의 강자로 네, 그렇죠. 꼽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지금 투자해볼 만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컨센은 다 상회를 했어요. 뭐 매출액이든 뭐 주당 순이익 EPS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회를 하고 내용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좀 대기업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그 에스티로더를 언급을 했어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코스메틱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뭐 그 온라인에서 뭐 자사몰을 구축하든지 이런 시도들을 별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쇼피파이라는 그런 조금 우리가 그 훌륭한 개발자들이나 마케팅 인력이나 붙여줄 테니까 우리 쪽 서비스를 이용해서 너네들이 그 구축을 해봐. 다 지원해줄게. 그렇다고 뭐 아마존으로 가려면은 아마존은 굉장히 또 뜯어가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대기업들을 굉장히 좀 제조사들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그 지리상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픈 AI의 챗 GPT에 검색을 할 때 쇼피파이로 만든 그런 그 커머스 그런 사이트들을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선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올 만큼 정말 AI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가 AI 고속도로를 다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가 다 깔랐으면은 자동차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자동차, 트럭 이런 좀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거를 채워주는 역할을 쇼피파이가 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럼 기회죠. 네, 지금 네, 이제 아까 주가 차트를 봤을 때 1개월 내 14%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네. 쇼피파이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비슷한 기업이 사실은 네. 뭐 미국 내에도 있고 중국 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예. 이제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떠오르는 싱가포르에서 예. 또 비슷한 기업 또는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봐야 하는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싱가포르의 시가총액 2위고 거기도 지금 1, 2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도 지금 1등이 DBS 은행인데 지금 시가총액 2위를 하고 있는 게 C 리미티드라는 네.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동남아의 아마존. 오늘은 이제 예. 아마존 탑업 그렇죠. 국가별로.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굉장히 좀 커머스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알리바바와 아마존과 비슷한 식의 그 마켓플레이스를 굉장히 좀 강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라자다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추격을 해서 동남아시아 그 전역 그리고 브라질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쪽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가 싱가포르 시간대여가지고 미국 장전에 11월 11일 미국 장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장전에는 엄청나게 빠지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뭐 4, 5% 오르더니 그 미국 장에서 시작하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쭉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디베이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렇냐면은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굉장히 상회에서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순이익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 컨센 대비 그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보다 성장을 택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했나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 매출액 성장은 굉장히 좋고 그 GMV라고 하거든요. 그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총 거래도 굉장히 좀 좋은 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진 게 지금까지 약간 좀 골골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회사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요인은 그겁니다.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데 좀 짧게 할게요. 그 틱톡샵이라는 굉장히 신흥 강자가 나왔어요. 틱톡이 어떻게 보면 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미국에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SNS 틱톡을 팔라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틱톡을 뭐 매각을 해요. 뭐 오라클이 주도하는 뭐 컨소시엄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 강제로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남는 거는 그 커머스 분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매각을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커머스에 몰빵을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동남아와 브라질의 터죽 대감인 그럼 C가 좀 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조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랄까 좀 커머스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좀 네.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하지만 좀 핀테크 입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경쟁 기업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국가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싱가포르 내수의 분위기입니다. 내수, 네. 싱가포르가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중앙은행에서 이제 내년에 성장률이 뭐 이제 그다지 예상치에 뭐 부합하진 않을 수도 있다.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둔화에 서비스업도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싱가포르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본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C 리미티드의 그 쇼피 플랫폼이라든지 그 핀테크의 머니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각 국가마다 별도의 앱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현지화가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전체 매출 중에서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한 자릿수 후반 뭐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다변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싱가포르 본사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뭐 싱가포르의 뭐 리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기업이면은 뭐 내년에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에는 부동산 기업 하면 안 되겠네. 은행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내수의 분위기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라는 네,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쇼피파이, C 리미티드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가의 흐름들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두 기업의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사실 이런 저는 커머스 섹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커머스 섹터를. 왜냐하면은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좀 모범 사례가 있었고 알리바바라는 모범 사례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좀 안 좋은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검증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에서 그 쇼핑을 하던 그런 그러니까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뭐 현지 뭐 수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뺏어 오면서 굉장히 계속 잠재적으로 그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 검증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존 20년 전 아마존은 뭘까? 10년 전 아마존은 뭘까?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C 리미티드라든지 쇼피파이는 조금 새롭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아마존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게 아마존이 굉장히 그 커머스 입장에서 강자잖아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존이라는 제국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어디다가 주로 하냐면은 AWS로 좀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글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추격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존의 기존 커머스의 캐펙스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커머스 쪽에서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대표적이겠죠, 글로벌리. 그러면은 기회가 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아마존의 후퇴와 이 신흥 강자들의 성장을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흥 강자 두 기업 소피파이와 C 리미티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 매수 관점으로 네, 그렇죠. 소개를 해주신 거죠. 예. 네, 두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래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